안녕하세요, 매크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8일차죠. 자, 8일차인데, 자, 지난 7일차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라인과 서클, 그 다음에 아크를 이용해서 몇 가지 도면을 좀 같이 그려봤습니다. 혹시 연습하셨나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안 하셨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 연습을 좀 해주시고, 자, 오늘 8일차. 자, 8일차에서는 오늘 폴리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 자, 그 다음에 스플라인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도넛, 그리고 엘립스. 자, 요렇게 네 개를 배우실 건데, 요 네 개 외에 폴리라인에서 폴리라인을 편집하는 명령어를 또 따로 하나 더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pedit라는 명령어도 같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라인이라고 하는데, 자, 폴리라인이 도대체 뭔지 먼저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폴리라인은 자,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인을 하나 그리죠.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제가 지금 일반 라인으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객체가 되겠죠. 자, 그런데 폴리라인은 뭐냐 하면, 자, 제가 폴리라인을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그려서 똑같이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자, 얘를 한번 찍어볼까요? 자, 어떻게 돼요? 하나의 객체 한 번에 다 선택이 되죠. 자, 일반 라인은 내가 선택한 요 객체만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폴리라인은 내가 연속으로 그린 선분은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해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도 끊지 않고 계속 그렸죠. 자, 이렇게 그리면 얘는 폴리라인 하나의 객체로 얘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자, 어디서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5일차에서 배우셨던 그렇죠. 렉탱글입니다. 자, 렉탱글 한번 볼까요? 자, REC 자,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자, 사각형 이렇게 그렸어요. 라인으로. 그러면 얘는 선분이 몇 개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몇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4개입니다. 4개. 하나, 둘, 셋, 4개의 선분이 이루어져 있죠. 근데 렉탱글로 그리게 되면 얘는 하나의 선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폴리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의 개념 이제 조금 아시겠죠? 자, 이 폴리라인은 일반적으로 도면을 그릴 때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주 사용 안 한다고 했지 사용을 하긴 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폴리라인은 단축키는 PL입니다. 자, PL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폴리라인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요. 자, 위에 풀다운 메뉴에서 한번 봐볼까요? 풀다운에 그리기에 있겠죠? 그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 폴리선이라고 있어요. 폴리선. 자, 요 놈도 마찬가지로 폴리라인. 자, 그 다음에 아이콘으로 찾아볼까요? 자, 아이콘으로는 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요 놈이 바로 폴리선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명령어를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PL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일단 폴리라인은 자, 이렇게 선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찍어 볼게요. 자, 찍고 자, 같이 한번 따라서 그려 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30만큼 갑니다. 자, 30만큼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자, 위로 이렇게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자, 여기 밑에 메뉴에 자, 밑에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호라는 게 있어. 호가 있죠. 호. 특이하게 호가 있습니다. 자, 이 폴리라인은
장점이 뭐냐면 선분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다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휘어진 곡선을 그려야 돼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도면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홀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A를 눌러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얘가? 직선이 곡선 형태로 변경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20 입력합니다. 숫자로 20 실행.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계속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호 형태로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선으로 바꾸려면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선이 있어요. 선. 그죠? 선. 자, 여기서 다시 선 L 누릅니다. L 눌러서 왼쪽으로 3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또 곡선으로 가볼까요? 자, 곡선 A 눌러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가서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닫기라고 있어요. 닫기. 요걸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가서 찍는 게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가서 이렇게 찍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자, 요렇게 하시면은 요놈은 어떻게 돼요? 연속적으로 지금 한 번에 요렇게 자, 여기서 시작을 했죠.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홀을 그렸죠. 중간에. 그리고 다시 이 지점에서 요렇게 선분을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홀을 요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 사이클로 해가지고 한 번에 그렸어요. 한 번에. 그러면 얘는 몇 개의 객체인가요? 그렇죠. 한 개의 객체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하나의 객체, 굳이 얘를 왜 하나의 객체로 만드냐? 자, 얘는 P라인 같은 경우는 장점이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선의 두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선의 두께. 선의 두께를 줄 수 있는데 자, 아까 P라인 시작을 했죠. 자, 여기에서 찍고 자, P라인에서 찍으신 다음에 자, 밑에 메뉴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그렇죠. 폭이 있어, 폭. 자, 이 폭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두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W 한번 눌러볼까요? W. 자, 시작폭을 자, 얘는 시작폭과 끝폭을 두 개를 쓰게 돼 있어요. 자, 시작폭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폭, 그 다음에 내가 끝나는 폭 두 개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시작폭 10, 끝나는 폭 10으로 하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두꺼운 선분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작폭을 0으로 하고요. 끝폭을 10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화살촉 모양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W를 누른 상태에서 시작폭을 한 5로 할까요? 너무 10은 너무 크니까 5로.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끝폭도 지정해라 나오죠? 또 5로 입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요런 형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선의 두께가. 그죠? 자,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PL. 자, 여기서 이제 PL을 들어가시면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폭을 5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폭이 5인 선이 이제 계속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이번에는 화살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W 들어가서 자, W 들어가서 시작폭은 0으로 합니다. 자, 끝폭을 10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화살촉 모양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거리값만 입력하시면 돼요. 30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서 화살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자, 여기서 다시 W 들어갑니다. 끊지 말고 자, W 들어가서 5로 입력할게요. 끝폭도 5.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30으로 가볼까요? 자,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일반 실무 도면에서 그나마 많이 쓰는 게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자, 이렇게 화살표 어디 부분에 강조를 하고 싶을 때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일반 화살촉 있죠. 자, 여기 치수에 있는 화살촉을 이용도 하지만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상대방한테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P라인을 그려서 화살표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P라인입니다. P라인 간단하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다음에 들어갈 게 뭐냐면, 자, 얘는 아까 제가 P라인으로 그렸어요. P라인을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두께가 5예요. 5인 거를 해야 돼. 그럼 또 그리려면 귀찮잖아요. 그죠? P라인으로 이미 그려놨다고 하면 얘를 수정을 통해서 두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수정을 하는 명령어는 뭐냐면 P2입니다. P2. P라인을 수정하겠다. 에디트 하겠다. 그래서 P2입니다. 그래서 실행. P2를 입력하고 실행한 다음에 내가 수정하고 싶은 폴리선을 선택. 자, 선택을 하시면 밑에 엄청나게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여기 명령 중에 한 2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냐 하면 요 앞에 결합하고 폭, 요 2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폭을 지정을 해볼게요. W 들어가서 한 5로 해볼까요? 자, 5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지겠죠. 대신에 얘는 화살표처럼 이렇게 첫 시작 두께와 끝 두께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맨 처음에 세 폭을 지정한 요 값으로 그냥 첫 두께, 끝 두께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화살표 모양으로 해야 된다 그럼 다시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메뉴에 결합이 있었죠. 결합. 이 결합은 뭐냐면 자, 일반 라인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라인으로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알고 보니까 요 놈을 두께를 줘야 돼. 그러면 일반 라인은 두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두께를 줄 수 없습니다. 일반 라인은 P라인만 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를 P라인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자, 이 상태에서 라인에서 P2 에디트 들어갑니다. 자, P 에디트를 들어가면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다중이라고 해서 M이라고 있죠. 자, 요게 뭐냐면 다중 선택, 여러 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M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세요. 전부 다. 자,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에 실행. 자, 실행하시면은 너 이거 정말로 폴리선으로 변화할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예. Y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결합이 있어요. 결합. 이 결합을 알아볼 건데 이 결합은 뭐냐면 J 눌러봅니다. 자, 그 다음에 퍼지 거리라고 나옵니다. 퍼지 거리는 이 사이에 교차되는 곳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0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0 실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하나의 객체 폴리선으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조인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요 조인은 요 P 에디트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죠. 그럼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객체란 말이에요. 자, 얘를 하나의 객체로 만들고 싶으면 J를 누르시면 돼요. J. J가 조인입니다. 자, J를 눌러서 실행. 그래서 선택. 그 다음에 실행. 그러면 눌러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쵸. 하나의 객체 됐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 에디트를 실행을 해서 여기 조인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P 에디트 들어가서 이렇게 조인을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얘 선 두께 줘야겠다.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때 P 에디트 들어가서 조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W 들어가서 한 3 정도로 이렇게 주시면 두께까지 모두 완성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바로 P 라인. 자, P 라인이라고 합니다. P 라인. 그래서 P라인은 여러 개의 메뉴가 상당히 많아요. 다양한 기능이 많지만 다 알면 좋죠. 다 알면 좋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당장에 실무에 가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명령어는 조금 전에 배우셨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자, 그 다음에 P라인을 배웠고 그 다음에 P 에디트를 배웠죠. PEDIT라고 해서 자, P라인은 요 두 개, 앞 글자 두 개가 단축키. 얘도 앞 글자 두 개가 단축키가 됩니다. PE, 얘는 PL. 자, 요거 명심해서 꼭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요 놈이 P라인이에요. P라인은 요 정도만 알고 지나가셔도 충분하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플라인이에요.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은 기계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일반 기계기사. 자, 여기에서 보면 항상 실기시험 있죠. 실기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그려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스플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은 간단하지만 몰라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봤냐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곡선을 자 스플라인 그려볼게요. 자, 스플라인 하실 때는 F8을 끄고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곡선, 내가 찍은 점을 곡선, 변곡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그리려고 어떤 분을 봤냐면 자, 아크 있죠, 아크. 아크로 요렇게 그리시는 분을 봤습니다. 요렇게 그리시면은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자, 스플라인은 단축키가 SPL이에요. SPL. 스플 라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SPL까지 단축키입니다. 자, 실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찍고, 내가 찍은 점이 변곡점이 된다고 했죠. 찍고, 자, 이런 식으로 찍고 이렇게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빠져나오나요? 그렇죠, 그냥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은 한 번 누르면 얘가 일로 가요, 커서가.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일로 와요. 그리고 또 한 번 눌러야 빠져나와요. 총 3번을 눌러야 빠져나오게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근데 요즘 신버전들 있죠. 한 2018 버전 정도서부터는 한 번만 스페이스바 실행을 해주면 그냥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그 다음에 뭐 산업기사 뭐 요런 데에서 얘가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은 자, 요런 뭐 나중에 이러한 시험을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어떤 쇠가 있을 때 이 쇠를 부분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싶을 때 바로 자,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그려서 요 안에를 해치를 통해서, 자, 해치 들어가서, 해치 뭐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자, 요 사이를 이렇게 무늬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요런 형태의 쇠가 있을 때 요 부분에 부분만 단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 라고 해가지고 요 스플라인을 거의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플라인은 간단합니다, 사용하는 거는. 근데
단축키도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날 때 급하게 단축키 안 나서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왼쪽에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 있죠? 아이콘. 자, 아이콘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화살표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자, 요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리기 풀다운 메뉴에 가면, 자, 스플라인이 어디 있을까요? 얘는? 자, 얘는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스플라인, 그죠?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맞춤점이 있는데, 맞춤점은 방금 우리가 했던 내가 찍은 점을 변곡점으로 해서 그리는 거고, 요 놈은, 자, 요 놈 한번 찍어볼까요? 자, 요 놈은, 자, 요런 식으로 돼요. 내가 찍은 점을 모서리점으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스플라인이 형성이 돼요. 자, 얘는 조금 다루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요 첫 번째 거 맞춤점, 요 놈으로 사용을 많이 하죠. 내가 찍은 점으로 변곡점을 해서. 자,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요 스플라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찍었어요. 이제 빠져나올 때, 자, 습관적으로 ESC 키를 누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스플라인은 여기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스플라인 ESC 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다 없어져요. 자,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꼭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빠져나오는 걸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놈이 바로 스플라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명령, 이제 네 번째 명령어죠. 자, 네 번째 명령어는 이제 도넛이라는 명령어인데, 요 도넛이라는 명령어도 회사에서 실무나 뭐 이런 데 가면 사용하는 업체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기계 쪽만 계속 그리다 보면 요 도넛은 제가 한 1000장을 그렸을 때 한 장 정도 그릴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자, 요 도넛은 뭐냐면, 자, 일종의 여러분들 도넛 아시죠? 도넛 형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도넛을 그리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 자, 도넛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찍혀요. 근데 이 도넛은, 자, 도넛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DO입니다. DO. 앞글자 두 개. 앞글자 두 개를 입력을 하시면, 자, 여기에서 맨 처음에 보시면, 자, 처음에 내부 지름을 지정을 해라 라고 나 내부 지름. 자, 여기서 내부 지름은 뭐냐면, 여기, 요 도넛의 요 내부 지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 지름. 자, 요 지름을 좀 이따가 우리가 한 10으로 입력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뭐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요 외부 지름 물어봐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바깥쪽 지름은 얼마야? 라고 물어봅니다. 자, 바깥쪽 지름은 뭐 한 15로 한번 해볼까요? 좀 이따가. 자,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DO 칩니다. 아이고. DO. 자, DO에서 내부 지름. 자, 10 입력합니다. 자, 그럼 여기 외부 지름 물어보죠? 여기서 15. 자, 그럼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찍으시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막 무한대로 계속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어지럽죠? 자, 이런 식으로 도너츠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어떨 때 많이 사용했었냐면, 자, 어떤 객체가 있어요. 자, 제가 뭐 과장 때 얘기인데, 자, 여기 이 부분이 틀렸어. 이제 신입사원이 그려갖고 갖고 왔는데, 이 부분이 틀렸어요. 틀려갖고, 자, 여기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자리에 없어. 근데 물어보니까 저기 출장을 갔대요. 근데 오늘 중으로 얘를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퇴근할 때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럴 때 어떡할까요? 뭐 전화로 얘기하면은 까먹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도면에다 표기를 해줬어요. 어디 수정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요 도너츠를 이용했습니다. DO 해가지고 뭐 한 5, 내부 지름 5, 외부 지름 6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줬어요. 딱 찍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아까 오늘 P라인 배웠죠? P라인으로 해가지고 참 저도 착하죠.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자 W 눌러서 0, 5 해가지고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자 여기 부분 해가지고 틀렸으니 다시 확인할 것. 자, 요런 식으로 많이 해줬어요. 도면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는 요 안에다가 뭐만 그리면 되겠지. 내가 이게 주문을 받은 것만 그려서 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나 뭐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은 이거를 분명히 위에 사수한테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수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냥 야 이거 틀렸어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아주 착한 사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표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데 또 틀려갖고 오면은 그때는 이제 혼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CAD의 명령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다 이런 식으로 뭐 제가 도넛을 뭐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았나요? 그죠? 제가 P라인을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았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틀에 얽매여 가지고 CAD를 접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명령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것저것 막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명령어죠. 자, 엘립스 한번 배워볼게요. 엘립스. 자, 엘립스라는 명령어는 뭐냐면, 자, E L L I P S E 맞나요? E L L I P S E 엘립스. 자, 타원. 자, 타원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자, 얘는 단축키가 이 앞에 두 글자예요. 자, 앞에 첫 번째 거 2는 뭐죠? 2? 요거 뭘까요? 여러분들 그 5일차에서 배우셨죠? 이레이지. 그죠? 지우는 명령어. 그래서 EL까지 갔습니다. 명령어가. 자, 이 타원은 자, 일반 원과 다르게 찌그러진 원이죠. 찌그러진 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타원을 그릴 때는 자, 타원이 요런 제가 타원을 미리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CAD로 미리 딱 그려놓을게요. 자, 요렇게 그려놓고 자, 타원은 원과 다르게 이 부분의 거리 값이 주어져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거리 값이 주어져야 돼요. 그죠? 자, 요렇게 주어져야 이 타원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요 오토캐드에서는 타원을 그릴 때 맨 처음에 뭘 먼저 물어보냐면, 자, 찍고 하면은 방금 제가 여기 찍었죠? 찍고 자, 여기를 찍어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지름값을 찍는 거예요. 지름값. 근데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자, 그러면 위로 가는 반지름값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지름값.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름, 이게 1번입니다. 2번이 반지름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셔도 돼요. 거꾸로. 자, 나는 긴 거 먼저 그리고 짧은 거 할래. 그러면 긴 걸 먼저 이렇게 찍으세요. 두 군데를. 그 다음에 짧은 쪽을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엘립스. 자, 찍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선 보이시죠?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반지름. 그래서 자, 요렇게 요 방식대로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니다, 난 긴 거 먼저 하겠다. 그래서 긴 거 찍고 짧은 거 이렇게 찍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타원 형식인데, 자, 만약에 두 개의 거리값이 똑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원이 되는 거예요, 원이. 자, 엘립스 해서 자, 이쪽이 30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15로 하면 그쵸, 원이 되는 거, 원이. 이거 원입니다,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원을 이용해서 원도 그릴 수는 있지만, 원은 뭐 서클이라는 명령어가 있으니까, 자, 요 타원을 그릴 때는 요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된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같이. 엘립스 EL 합니다. 자, EL 들어가면, 자, 메뉴에 뭐가 있나요? 호가 있고 중심이 있죠. 자, 한마디로 엘립스 같은 경우는 타원형 호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타원형 호는 대부분 잘 안 그립니다. 그리고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배우실 트림이라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위까지 그냥 잘라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맨 처음에 EL이라는 명령어를 하시게 되면, 자, 축의 끝점 지정을 하래요. 자, 그러면 찍어요, 일단. 자, 찍으면 다른 끝점을 또 찍으래요. 찍었어요. 그러면 뭘 물어봅니까? 거리를 지정해라. 그죠? 반지름.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R이 있습니다. R. 자, R이 있는데, 자, 이 R은, 자, 요런 식으로. 자, 제가 움직여 볼게요. 요런 식으로. 자, 270도 갔을 때, 90도로 갔을 때, 안 보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뭐랄까요? 각도를 이용해서 찌그러뜨리는 거죠. 각도를 이용해서. 그럼 얘가 0도와 180도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원으로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사용하겠나요? 사용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장축, 그 다음에 단축,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선분이 있는데, 여기 점이 타원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기 점이. 근데 일반 타원으로 이렇게 그리면 중심으로 안 가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엘립스 들어가서, 자, 그때 요걸 이용하시면 돼요. 중심. 자, 중심 C를 입력합니다. C를 입력해서 여기를 누르세요. 자, 요 지점을 타원의 중심으로 하겠다. 찍고, 그 다음에 끝점 지정이에요. 그럼 타원의 끝이 여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중심을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반지름. 둘 다 반지름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원을 그리는 방식은 맨 처음에 여기 점 두 개 장축을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을 입력해주는 방식이 하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센터, 타원의 센터를 먼저 찍어주고, 자, 두 번째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이쪽에 세 번째 점 반지름 값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센터를 먼저 찍었을 경우에는 반지름 값 두 개를 입력하시는 거고, 자, 그거 없이 그냥 끝점 지정을 두 개를 먼저 할 경우에는 맨 처음엔 지름, 두 번째는 반지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놈이 바로 엘립스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폴리라인 배웠죠. 자, 그 다음에 폴리라인을 수정하는 명령어 뭐였나요? 그렇죠. pedit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pedit라는 명령어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곡선 그리는 거 뭐였나요? 그렇죠.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은 단축키가 SPL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너츠 모양. 도너츠 모양은 뭐였죠? 그렇죠. DO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내경, 안쪽 지름과 바깥쪽 지름을 이용을 해서 도너츠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신 게 그렇죠. 엘립스 타원 그리기입니다. 타원 그리기. 그래서 타원 그리기는 단축키가 EL, 이렇게 마지막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요 폴리라인, pEdit, 스플라인, 도넛, 그 다음에 엘립스라는 명령어 배웠고요. 자, 다음에 이제 9일차. 자, 9일차까지만 명령어가 나가고, 그 다음에 10일차에서는 또 도면 연습하실 거예요. 자, 9일차에서는 뭘 배우실 거냐 하면, 폴리곤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폴리곤은 뭐냐면, 정다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정다각형. 자, 그 다음에 exten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명령어들 나가요. 자, extend는 뭐냐면 선분을 연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lengthen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lengthen은 실무에서 참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lengthen은 등간격으로 선분을 연장해줄 수 있어요. 등간격으로. 그 다음에 stretch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 스트레치가 참 홀대받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걸 모르면 야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느꼈어요. 수정할 때 참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명령어입니다. 이 스트레치는 늘리는 거예요. 선분을 늘릴 수도 있고 객체를 늘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4개의 명령어를 다음 9일차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7일차에 라인, 서클, 아크를 이용해서 도면 연습했었죠. 그거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하시고 오늘 배우신 것도 또 복습하시고, 자, 이거 미루다 보면 나중에 삿더미처럼 쌓여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돈 들여서 캐드를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계속 조금씩이라도 진행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오토캐드는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9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